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어 문법의 핵심 주제인 문장의 짜임과 양상을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문장은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문장을 이루는 성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문장의 성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주성분, 부속성분, 그리고 독립성분이 있습니다. 먼저 주성분부터 알아볼게요.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럼 주어부터 볼까요? 주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나타내는 성분입니다. 보통 명사나 대명사에 주격조사 이가를 붙여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지민이가 노래를 부른다 에서 지민이가 주어입니다. 여기서 지민이는 노래를 부르는 주체가 되죠. 또 하늘이 맑다 에서도 하늘이가 주어입니다. 주어 다음은 서술어입니다. 서술어는 주어가 하는 동작이나 상태, 성질을 풀이해주는 성분입니다. 동사나 형용사 같은 용언이 주로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늘이 푸르다 에서 푸르다가 서술어입니다. 하늘이라는 주어가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지요. 이제 목적어를 볼게요. 목적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대상을 나타냅니다. 보통 명사류의 목적격 조사 을을 붙여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책을 읽는다 에서 책을이 목적어입니다. 읽는다는 동작이 책이라는 대상을 향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어를 살펴봅시다. 보어는 서술어의 뜻을 보충해주는 성분입니다. 주로 명사의 복역조사 이가를 붙여 나타내고 되다, 아니라 같은 서술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민수는 선생님이 되었다 라는 문장에서 선생님이가 보어입니다. 주어 민수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부속성분을 살펴봅시다. 부속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습니다. 먼저 관형어는 체언, 즉 명사를 꾸며주는 성분입니다. 관형어는 주로 형용사나 관형사가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예쁜 꽃이 피었다 에서 예쁜이 관형어입니다. 꽃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요. 또 다른 예로 관형사인 새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신발을 샀다 에서 새가 관형어입니다. 이번에는 부사어를 봅시다. 부사어는 용언, 즉 동사나 형용사 등을 꾸며주는 성분입니다. 주로 부사나 부사구가 부사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철수가 빠르게 달린다 에서 빠르게가 부사어입니다. 달린다라는 동사의 상태를 꾸며주고 있지요. 또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같은 문장에서는 정말 열심히라는 부사구가 부사어 역할을 합니다. 이제 독립성분도 간단히 알아볼게요. 독립성분은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문장에 등장합니다. 와, 아, 처럼 감탄하는 말이나 부르는 말, 대답하는 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문장의 짜임을 알아봅시다. 문장은 크게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뉩니다.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꽃이 핀다 처럼 짧고 간결한 문장이죠. 반면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납니다. 겹문장은 다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구분됩니다. 이어진 문장부터 알아봅시다.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혼문장이 연결된 구조입니다. 연결 방식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두 혼문장이 의미상 대등하게 나란히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연결 어미로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으며 마이너스으나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거나 등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노래하고 친구는 춤춘다 를 볼게요. 여기서는 마이너스고를 사용해서 두 문장이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순서를 바꿔 친구는 춤추고 나는 노래한다 라고 해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특징은 순서를 바꿔도 의미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한 혼문장이 다른 혼문장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연결 어미는 다양합니다. 원인 관계 마이너스아서 마이너스으니까 마이너스음으로, 조건 관계 마이너스으면 마이너스거든, 목적 관계 마이너스으려고 마이너스고자 마이너스도로, 양보 관계 마이너스아도 마이너스더라도 마이너스을일지라도, 배경 관계 마이너스는데
예를 들어 비가 와서 소풍을 연기했다. 를 보면 비가 와서는 원인을 나타내고 소풍을 연기했다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만약 이 문장의 순서를 바꿔 소풍을 연기해서 비가 왔다 라고 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특징은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문장 순서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아는 문장을 살펴봅시다. 아는 문장은 하나의 혼문장이 다른 혼문장 안에 들어가서 문장의 한 성분처럼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들어간 문장은 안낀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는 문장은 성격에 따라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명사절 아는 문장입니다. 마이너스는 것, 마이너스기를 사용해서 문장이 명사처럼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오기를 기다린다. 에서는 내가 오기가 명사절입니다. 둘째, 관형절 아는 문장입니다. 마이너스 은이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을일 등을 사용해 명사를 꾸미는 절입니다. 예 민호가 만든 꽃다발 민호가 만드니 관형절. 셋째, 부사절 아는 문장입니다. 마이너스게, 마이너스도록 등을 사용하여 용언을 꾸밉니다. 예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이 부사절. 넷째, 서술절 아는 문장입니다. 안낀 문장이 서술어처럼 쓰이는 경우입니다. 예 철수는 얼굴이 둥글다. 얼굴이 둥글다가 서술절. 다섯째, 인용절 아는 문장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열심히 하자. 고 말씀하셨다. 에서 열심히 하자. 고가 인용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표현 효과에 대해 살펴봅시다. 혼문장은 간결하고 빠른 느낌을 줍니다. 예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짧은 문장을 연결하면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겹문장은 복합적인 내용을 연결하여 전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 비가 와서 바람이 분다. 두 사건 사이의 원인과 결과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지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느낌에 따라 혼문장과 겹문장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문장 짜임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더욱 풍부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해보세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문장 실력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